남편 제사상 앞에서 저희가 모실게요. 라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감, 위임장, 재산보호신탁, 성년후견인, 감정평가. 낯선 단어들만 밥상 위를 서늘하게 스쳤지요. 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2, 제 손등엔 생선 비늘이 반짝이던 세월이 얇게 눌어붙어 있습니다. 새벽 5시마다 얼음을 깨고 고등어를 손질하던 그 손으로 아이들 셋을 밥 먹이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겨울엔 손톱 밑이 갈라져 피가 스몄고 여름엔 소금기와 비린내가 몸에서 빠지지 않았지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남편과 집 한 채, 조상 묘 아래 작은 밭 한 떼기, 그리고 아이들 학비를 만들었으니까요. 남편은 작년에 갑자기 먼저 갔습니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집안을 붙들던 그이가 떠난 뒤로 집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문풍지에 스미던 바람 소리도 마룻바닥에 스미던 온기도 다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곁에는 한 녀석이 남았습니다. 누렁이. 남편과 새벽길을 같이 걷던 노란 개. 이 녀석은 5년 전 겨울 남편이 시장에서 떨고 있던 걸 데려온 녀석입니다. 새끼 강아지였는데 버려진 지 며칠은 됐는지 갈비뼈가 앙상했지요. 남편이 품에 넣고 와서는 여보, 이놈이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더라고. 버릴 수가 없었어 하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첫날부터 누렁이는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산책도 밭일도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도 기다렸지요. 남편이 얘는 내 그림자야 하며 웃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해 뜨기 전 눅진한 흙냄새가 오르는 뒷산 오솔길을 그이와 누렁이가 앞서고 제가 뒤를 따르던 그 습관이 몸에 배었는데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그 길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던 길은 둘이 가야 길이지요. 혼자 가면 그건 길이 아니라 추억이 되니까요. 오늘은 남편 기일입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 똑딱 소리를 내며 긴장을 세고 있을 때 현관문이 철컥 열리고 구두굽 소리가 마룻바닥을 딱딱 찍었습니다. 큰아들 태수와 며느리 미정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늘 회사 이야기로 어깨가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장남이란 단어를 몸에 두른 채로 집에서도 보고서 말투가 나옵니다. 미정은 상자를 식탁에 툭 내려놓고 집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 눈길이 신발장, 장롱, 거실 장식장, 작은 서랍 손잡이에 오래 머뭅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눈은 셈이 빠릅니다. 어머니, 요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저는 대충 괜찮다 하고 넘겼습니다. 무릎은 날씨 따라 말썽을 부리지만 오늘은 남편 기일이니 아픈 얘긴 접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룻바닥에서 발톱 소리가 탁탁 울리며 누렁이가 달려왔습니다. 누렁이는 며느리 쪽에 멈추더니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왈. 미정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이 개는 왜 이래요? 저만 보면 짖잖아요. 저는 누렁이를 붙잡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얘가 원래 낯가림이 좀 있지. 괜찮다, 누렁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알았습니다. 누렁이는 그냥 짖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의 속내를 읽어내는 게 짐승이지요. 시장에서 5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물건 보는 눈보다 사람 보는 눈이 먼저라는 겁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인종이 띵동 울리고 둘째 딸 영진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엔 김치통과 과일 봉지가 묵직하고 다른 손엔 작은 약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위 철구가 빈 듯한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장모님, 요즘 날이 많이 쌀쌀하죠? 철구는 늘 바쁩니다. 사업을 한다, 일을 바꿨다, 이번엔 투자다, 말은 많은데 실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진의 눈 밑은 늘 그늘이 져 있고 제 마음은 그 그늘 무게를 대신 들어 올려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영진이 부엌으로 가며 제 어깨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내가 된장국 끓일게. 그 손길이 따뜻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쯤 차 문이 쿵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막내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커피,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였습니다. 엄마 와이파이 비번 뭐였죠? 반가움이 인터넷 비번에 밀려나는 순간 제 속에서 가느다란 한숨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제대로 직장을 잡지 않고 코인이며 단타며 바쁘다는 말로 시간을 채워왔습니다. 전화기 화면은 밝지만 그 밝음이 우리 집을 비추진 못합니다. 남편 제사를 차렸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젓가락이 젖은 공기를 가르며 그이의 사진 앞을 지날 때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으면 오늘은 좀 조용할 텐데. 문득 옆집 순자 할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순 씨, 자식들 다 왔네? 제사 지내는구먼. 네, 언니.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아니요, 나는 괜찮어. 자식들 오면 바쁘제. 나중에 조용할 때 올게. 순자 할머니는 제 눈을 한번 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자식들 보면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 우리 나이엔 다 그런 거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상이 한 번 식고 아이들 손이 수저에서 휴대전화로 넘어갈 즈음 미정이 식탁 모서리를 손끝으로 탁탁 두드리며 운을 뗐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요. 혹시라도 기억이 흐릿해지면 가족들이 곤란해져요. 미리 정리를 해두셔야죠. 정리라니 무슨 정리? 태수가 말끝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묘도 조상묘에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서류로 확실히 해두자는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지거든. 영진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리라는 말 예쁘게 해도 결국 나누자는 얘기잖아, 오빠. 준호가 커피 빨대를 입에서 떼며 말했습니다. 난 공평하게만 하면 돼. 집이랑 밭, 시세 맞춰서 3등분. 요즘 감정평가 금방이야. 제 귀에는 정리보다 빨리 나눠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빠르고 공평하다는 말 중에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집과 땅 이야기를 하면서 제 노년을 사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콕콕 쑤셨습니다. 생선 비늘처럼 번들거리던 쓸쓸함이 한꺼번에 들러붙었습니다. 미정은 미리 준비한 듯 종이철 몇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엔 성년후견, 재산보호신탁, 유언대용신탁 같은 글자들이 줄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설명하는 목소리는 친절했고 단어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년후견이라는 게요,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시면 저희가 대신 결정해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사기꾼들도 많고 인터넷도 어렵고 이런 건 빨리 해두셔야 안전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내가 누구 돈 떼먹고 다닐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머니는 착하시죠. 그래서 더 위험해요. 남들이 노리니까. 저희가 미리 서류를 정리하면 탁탁탁 미정의 손가락이 종이철 위를 가볍게 두드릴 때마다 제 속에서 뭔가 조그만 게 부서졌습니다. 재산보호신탁은요, 어머니 재산을 은행이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대리인이 되면 더 안전하겠죠?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내 돈을 내 맘대로 못 쓴다는 거네? 미정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더 편하실 거예요. 태수는 장남답게 책임을 말했고 그 말의 그림자에 권리를 숨겼습니다. 준호는 공평을 말했지만 공평은 각자 최대한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철구는 상황을 살피며 말끝을 흐렸고 영진은 제 눈치를 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두가 우리라는 말보다 나라는 말을 먼저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렁이가 또 미정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짖었습니다. 왈왈왈. 미정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저만 보면 이래요.
저는 누렁이를 붙잡으며 웃어넘겼습니다. 누렁이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곤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렁이는 거짓말을 싫어하는구나. 식사가 끝나고 그릇들이 포개질 때의 사각거리는 소리 사이로 진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태수는 달력을 펼쳐 시기를 재려했고 준호는 감정평가사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미정은 인감, 등기부등본, 위임장 같은 단어들을 촘촘히 박아 넣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빠르고 저는 느렸습니다. 제게 필요한 말은 하나였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입으로 그 말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달라 말하는 것만큼 서러운 일도 드물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참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그만 좀 해라. 오늘은 너희 아버지 기일이다. 제가 낮게 말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의 틈으로 제 서러운 숨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고 향은 아주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오늘은 너희 아버지 생각 좀 하면서 쉬어라. 밤이 깊어지자 평소 같으면 다들 집에 갔을 시간인데 오늘은 모두 집에서 자고 내일 간다고 하네요. 집안의 불들이 하나 둘 꺼졌습니다. 저도 방으로 들어와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허리 뒤로 마른 나무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문간에서 낮은 으르렁, 아니 거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렁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제 치마자락을 살짝 물었습니다. 옷감이 사각하고 울렸습니다. 누렁이는 대문을 힐끗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가자라고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밤인데 내일 가자. 낮에 가자. 누렁이는 한 박자 더 서 있다가 다시 치마자락을 물고 짧게 웁 하고 울었습니다. 그 눈빛이 남편이 여보 잠깐만 나와봐 하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밤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습기와 흙내, 솔잎의 씁쓸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앞서고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발밑에서 솔잎이 바스락 바스락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메아리처럼 흘렀습니다. 오솔길은 달빛에 젖어 있고 풀잎 끝에는 작은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렁이의 꼬리끝이 달빛을 쓸며 흔들릴 때마다 그 물방울이 반짝반짝 흔들렸습니다. 언덕을 돌아 올라가니 조상묘 비석들이 어둠에 기대 서 있고 그 가운데 남편 비석이 달빛을 받아 어슴푸레했습니다. 그 앞에 서니 바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담배 냄새가 스쳤습니다. 밤 공기 속인데도 그 냄새가 잠깐 선명했습니다. 저는 저절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애들이 내 재산을 대신 관리한대. 나도 좀 지치네. 누렁이가 제 옆에서 웁 하고 한 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멀리 퍼지지 않고 제 옆구리에서 동그랗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누렁이는 남편 묘비 옆 풀이 덜 난 좁은 자리를 두 앞발로 살짝 긁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흙이 얇게 일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거기 흙빛이 다른 곳보다 진해 보였습니다. 비가 스며든 자리 같기도 누가 한번 헤집었다가 덮은 자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곧 손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밤입니다. 남편의 묘지를 함부로 헤집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눈이 흐려집니다. 흐린 눈으로 중요한 것을 보면 후회가 남습니다. 가자 누렁아. 내일 밝을 때 다시 오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풀잎은 방금 전보다 더 크게 바스락거렸습니다. 누렁이는 속도를 늦추고 제 걸음에 맞추었습니다. 대문을 닫자 쇠자물쇠가 짤그랑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익숙한 소리인데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자 누렁이는 제 발치에 몸을 말고 누웠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배, 코끝에 작은 꿈틀거림, 꼬리에 느린 떨림.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오래된 접착 메모를 꺼냈습니다. 남편 글씨입니다.
둥글고 느릿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렁이 아침 산책 8시. 간식 3시. 여보 사랑해. 저는 그 종이를 지갑에 다시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 같이 가자. 새벽은 길었습니다. 저는 선잠을 오가며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태수는 장남이라는 말 뒤에 자신을 숨깁니다. 책임을 말하지만 제게서 결정권을 빼앗으려는 손길이 보입니다. 어렸을 때는 참 다정한 아이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집 담장을 고치며 엄마, 내가 다 고쳤어. 하고 자랑하던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딱딱해졌을까요? 미정은 친절한 말들로 서류를 앞세웁니다. 저는 종종 친절히 칼날일 때를 봤습니다.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머니, 제가 딸처럼 모실게요 했었는데 시댁 제사 때마다 부엌에만 있어야 했던 서러움이 쌓였겠지요. 어쩌면 그 서러움이 재산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영지는 제 곁을 지킨 아이입니다. 말이 적고 손이 먼저 움직이는 애. 고등학교 때 새벽마다 저와 함께 시장에 나가 생선 손질을 도왔지요. 엄마, 내가 할게 하며 제 손에서 칼을 가져가던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위 철구는 늘 바쁘고 늘 계획이 있고 늘 돈이 모자랍니다. 말끝이 달라붙지 않아 늘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도 영진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인 것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막내 준호는 공평을 말합니다. 공평은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그 공평이 엄마와 같이 사는 일에는 닿지 않습니다. 막내라고 제일 많이 받아먹고 자랐으면서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제가 새벽 시장에서 얼마나 더 고생했는지 기억이나 할까요? 오늘 하루 제가 그토록 원한 엄마는 제가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해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기다리는 마음만 커졌습니다. 기다림이 길면 서러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서러웠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서로 다른 속도로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탁 위에서 젓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며 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서서 물을 끓이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은 쌀 냄새가 따뜻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묵은지찜을 데우고 달걀을 몇 개 지졌습니다. 누렁이는 마당 쪽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나가자마자 오른쪽을 한번, 하늘을 한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늘 그렇게 하던 버릇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자마자 큰아들 태수는 다이어리를 펼쳐 펜으로 툭툭 박자를 찍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노트북 딸깍 소리를 내며 서류를 정렬하고 막내 준호는 휴대전화를 슥슥 밀어 최신 부동산 시세를 훑어봅니다. 둘째 딸 영지는 조용히 제 그릇을 먼저 챙겨놓고 사위 철구는 눈치를 보다가 의자를 끼익 소리내며 좀 더 가까이 끌어옵니다. 오늘 오후에 감정평가사 한번 만나볼까? 어머니 인감은 어디에 두셨어요? 엄마,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금방 뽑아. 장모님, 제가 그런 건 좀 알아요. 요즘은 다 스마트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런 얘기 말자. 제사도 막 끝났는데. 아이들의 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멈춤은 쉬었다 가자는 뜻일 뿐 그들의 마음에서 주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통에 물을 채우며 손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마디를 부드럽게 감쌌지만 속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늦출수록 더 복잡해져. 아버지 유산 정리는 장남인 내가. 장남이면 더 기다려라. 제삿날은 너희 아버지한테 예를 다하는 날이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거실 공기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미정이 입술을 다물었고 준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진만 제 표정을 잠깐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준호가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 동네 집값이 작년보다 15% 올랐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자식들이 서로를 향해 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게 태수는 장남이니 더 가져가야 한다고 했고 영진은 엄마를 제일 많이 돌봤으니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공평하게 3등분하자고 우겼고 철구는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빨리 팔자고 재촉했습니다. 미정은 법적으로는 균등 분할이 원칙이라며 노트북 화면을 들이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서며 테이블을 내리쳤고 준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를 노려보는 모습이 마치 싸움닭 같았습니다. 영진은 그런 오빠와 동생을 말리려다가 미정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폭발했습니다. 형수님은 처음부터 시댁 재산만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습니다. 순간 미정이 영진의 머리채를 잡을 듯 손을 뻗었고 철구가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태수는 자기 아내를 욕한 동생에게 고함을 질렀고 준호는 형의 위선을 조목조목 까발렸습니다. 형이 그렇게 효자였으면 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병원비 한 푼도 안 냈어? 뭐?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 바빴다고?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빴겠지. 제 자식들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 가까이 키운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추해질 수 있다니. 생선 비늘 벗기며 번 돈으로 학비 대주고 결혼시키고 집 장만 도와준 게 이런 모습을 보려고였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갑자기 크게 짖었습니다. 왈왈왈. 그 소리에 모두가 잠시 멈췄습니다. 누렁이는 미정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입에 물고 확 잡아당겼습니다. 서류가 와르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모르는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심지어 요양원 입소 신청서까지.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 제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제 삶을 정리하려 했던 겁니다. 엄마가 아직 숨 쉬고 있는데 벌써 이런 걸 준비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은행 직원이 정중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자동이체 한도를 크게 올리는 요청을 누가 하셨는데요? 어르신 본인 맞으세요? 제 손에 들린 전화기가 미끄덩 내려앉을 뻔합니다. 저는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통화를 끊고 서랍을 열어 통장을 확인해 보니 분명 제자리인데도 느껴지는 작은 어긋남 어제와 순서가 다릅니다. 남이 손뗀 뒤에만 남는 아주 미세한 단서지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누가 내 통장을 봤니?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호가 슬쩍 시선을 피했고 미정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감정평가사였습니다. 제가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미정의 연락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돌려보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위해서? 내가 부탁했니? 그때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저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태수는 제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했고 미정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고집이 세서 문제라고 했고 철구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만 더 낸다고 겁을 줬습니다. 영진만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진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일 믿었던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졌습니다. 어젯밤 누렁이가 보여준 그곳. 남편 묘 옆에 그 이상한 흙더미. 거기 뭔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무언가가. 엄마, 집이랑 밭 우리 셋이 공평하게 나누는 거 동의하시죠? 태수의 말끝에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 한마디만 해도 나중에 엄마 의사 확인이라며 들이밀 수 있는 장치지요. 저는 스윽 입술을 다뭅니다. 그때 누렁이가 조용히 걸어와 준호의 발치에 서더니 휴대전화를 툭 앞발로 건드립니다. 화면이 휙 돌아가며 녹음 버튼이 꺼집니다. 공교롭다고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준호가 제 동의를 녹음하려 했던 겁니다. 제 막내가 제 배 아파 낳은 막내가. 저는 그제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해라. 엄마가 숨을 좀 쉬고 싶다. 방으로 들어오니 등 뒤로 문틈에서 말들이 한 번 더 소용돌이칩니다. 형, 내일 아침에 몰아서 끝내자. 그래, 시간만 끌수록 손해야. 누나,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우리가 뭉쳐야 엄마도 설득할 수 있어. 그 말들이 서로 얽히며 철컥철컥 날카로운 금소금처럼 빈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식들이 연합해서 저를 공격하려 한다니. 이 세상에 혼자만 남은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도장을 확인합니다. 탁 케이스를 닫을 때의 단단한 소리가 제 귀를 붙잡습니다. 제 삶의 도장은 아직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오늘따라 가볍습니다. 지키려는 손이 흔들리면 도장도 가벼워지는 법이니까요. 밤이 깊습니다. 복도 조명 아래 먼지가 반짝 떨립니다. 그때 거실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작게 납니다. 저는 문틈으로 내다봅니다. 미정이 서랍을 조심스레 열고 낮에 보여주던 서류와 비슷한 것을 다시 꺼내며 무언가를 찰칵 찍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 있는 서랍을 사진 찍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렁이가 슥 나타나 며느리와 서랍 사이에 서더니 낮은 소리로 길게 으르르르 경고합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덮고 물러섭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물러서자 이번엔 태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제가 마주쳤습니다. 형수님 뭐 하세요? 아, 물 마시러. 서랍은 왜 열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 준호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는 줄 알고 재산 분할을 미리 의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진과 철구도 슬그머니 나와 합류했습니다. 엄마가 동의 안 하시면 법적으로 가야 해.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변호사 비용은? 준호가 물었습니다. 다 같이 부담하지. 난 돈 없는데. 철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한다니까. 미정이 짜증을 냈습니다. 근데 엄마가 진짜 치매 오면 어떡해? 준호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성년후견 신청하면 돼.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가 치매에 걸리길 바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제 방문 앞으로 와서 낑낑거렸습니다. 나가자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밤 남편이 남긴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걸. 더 늦기 전에.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려다가 아니다 싶어 당당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5사람이 모두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영진이 당황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 이 밤에요? 태수가 의아해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 나가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누렁이와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거실의 공기보다는 숨쉬기 편했습니다. 누렁이는 망설임 없이 뒷산길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손전등과 함께 작은 모종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뭘 남겼는지. 오솔길을 오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자식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치매, 성년후견, 요양원, 재산 분할. 그 차가운 단어들이 50년 세월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남편의 비석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누렁이는 어제 그 자리, 풀이 덜 난 곳으로 가서 앞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모종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팠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삽 끝에 딱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한 상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뭔가를 남긴 겁니다. 상자를 꺼내 흙을 털어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테이프로 꼼꼼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아이들과 함께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뭘 남겼는지 모르지만 내일 아이들과 함께 열어볼게요. 당신 말이라면 아이들도 들을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래, 그렇게 해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기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렁이는 제 발치에 누워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상자를 베개 옆에 두고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요. 남편이 무슨 말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말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창밖에서 새벽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전쟁의 끝이거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새벽 공기가 맑습니다. 창틀 위로 빛이 사각사각 미끄러지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찍하고 짧게 울어 아침을 깨웁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마음은 의외로 잔잔합니다. 밤새 누렁이는 제 침대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었고 그 리듬이 제 가슴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결정을 말로 꺼내는 날입니다. 더 미루면 상처만 커질 뿐이지요. 상자를 다시 한번 봅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저는 상자를 품에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조용히 깨웁니다. 각 방에서 이불이 사각 소리를 내며 젖혀지고 슬리퍼가 툭툭 바닥을 두드립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눈가에는 경계가 보입니다만 저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자. 내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 태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남기셨다고요? 저는 상자를 들어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정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는 듯 했고 준호는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말 대신 옷깃이 스치는 소리만 부엌을 지나 현관으로 흘러갑니다. 오솔길은 이른 햇살을 받아 희끗희끗 윤이 납니다. 발밑에서는 솔잎이 바스락바스락 속삭이고 멀리서는 바람이 쏴 능선을 쓰다듬습니다. 누렁이는 맨 앞에서 길을 압니다. 뒤돌아 저를 확인하듯 한 번씩 눈을 맞추고 다시 탁탁탁 발걸음을 옮깁니다. 언덕을 돌아오르면 조상묘 석비들이 차분하고 그 가운데 남편의 묘가 밝은 이마를 드러냅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가볍게 인사합니다.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와 마음의 자리를 잡네요. 묘 앞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크게 울렸습니다. 덮개를 열자 맨 위에 편지 봉투가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여러 개의 봉투와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의 둥글고 느린 글씨가 햇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아이들아.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먼 길을 떠났겠지. 살아생전 못한 말들을 여기 남긴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먼저 여보, 고생 많았소. 새벽 시장에서 생선 비늘 벗기며 손 거칠어진 것도 아이들 학비 때문에 끼니 걸은 것도 다 알고 있었소. 말로 표현 못한 게 한이요. 당신은 내 인생의 햇빛이었소. 태수야, 내가 장남이라 책임감이 무거웠을 거다. 하지만 기억하렴. 장남은 더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베푸는 사람이란다. 내가 10살 때 동생 준호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용돈 모은 돼지저 금통을 깨서 동생 약 사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니? 그때의 내가 진짜 장남이었다. 영진아, 우리 딸.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시장 나가서 엄마 도와준 거 다 봤다. 손에 밴 비린내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은 것도 안다.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동생 학비 벌어준 내가 자랑스러웠다. 내 희생을 아버지는 잊지 않았단다. 준호야, 막내라고 받기만 한 게 아니다. 내가 대학 붙었을 때 형이랑 누나 덕분이야 라고 울먹이던 거 기억한다. 그 마음 잃지 마라.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철구, 자네도 우리 가족이네. 사업 실패해서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영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더군. 돈보다 중요한 게 그거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네. 미정아, 며느리 노릇 쉽지 않았을 거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고생한 거 시아버지가 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때 오늘을 기억하면 좋겠구나. 편지를 읽는 동안 아이들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고 영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철구는 멍하니 하늘을 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배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를 하자. 너희가 제일 궁금해할 테니까.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하겠다. 첫째, 집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절대 팔지 못한다. 이건 어머니의 집이고 어머니의 삶이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둘째, 밭은 매년 추수 때 수확물을 5등분한다. 어머니가 너희 셋이 각각 1. 단, 추수와 김매기는 모두 참여해야 한다. 불참하면 그의 몫은 없다. 셋째,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다. 통장 3개에 각각 3천만 원씩. 이건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돈의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태수목 어머니를 한 달에 2번 이상 모시고 외출병원, 시장, 친구 집 등에 쓸 때 월 50만 원씩 찾을 수 있다. 영진목 어머니 집에서 일주일에 1번 이상 같이 식사하고 청소를 도왔을 때 월 50만 원씩 찾을 수 있다. 준호목 어머니의 모든 공과금, 인터넷 업무, 병원 예약 등을 대신 처리했을 때 월 50만 원씩 찾을 수 있다. 이 돈은 어머니를 모시는 대가가 아니다.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은 돈은 마을 경로당에 기부한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어요? 태수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만 부렸네요. 영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 지켜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저는 다음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렁이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내가 데려온 개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가족이다. 매달 사료와 병원비로 30만 원씩 따로 통장에 넣어뒀다. 10년치다. 누렁이가 먼저 가면 남은 돈은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한다. 그리고 부탁이다. 누렁이를 끝까지 돌봐라. 이 녀석은 우리 가족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친구다. 누렁이가 그 순간 웁하고 짧게 울었습니다.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에 진짜 보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보물을 보여주겠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수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영진이가 중학교 졸업식 날, 준호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던 날, 온 가족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명절 때 함께 웃던 사진들. 이게 진짜 보물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이 추억들은 영원하다. 서로 미워하지 마라.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가 남이 되는 걸 너무 많이 봤다. 우리 가족은 그러지 마라. 제발.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추신, 혹시 너희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거나 서로 소송을 하면 숨겨둔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 유언장엔 모든 재산을 마을 경로당과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한다고 써두었다. 농협 대여금고 302번에 있다. 열쇠는 누렁이 목걸이에 있다. 순간 모두가 누렁이를 봤습니다.
정말로 목걸이에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영리한 개가 그동안 그걸 달고 다녔던 겁니다. 미정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태수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장남이라면서 장남 노릇도 못했어요. 영진이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 편이어야 했는데. 준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못난 자식이었어요. 녹음까지 하려고 했어요. 철구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죄송합니다. 돈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 일어나라. 너희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시네. 나도 용서한다. 대신 약속해라. 오늘부터 다시 가족이 되자고. 그때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진심이에요. 회사 근처에 집 구해서 같이 살아요. 영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이 집에 사셔야 해. 우리가 여기로 자주 올게. 진짜로.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나도 매주 올게. 인터넷이랑 서류 일은 내가 다 할게. 철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당이랑 집 수리 도와드릴게요. 이제 제대로 된 직장 구하고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그리고 진짜 며느리 노릇할게요. 저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 또 하나의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여보에게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품에 넣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혼자 읽으려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부축하며 걸었고 누렁이는 신나서 앞뒤를 뛰어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태수가 마늘을 까고 영진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준호가 상을 차리고 철구가 과일을 깎고 미정이 김치를 썰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이 왁자지껄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았을 때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하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찬성. 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영진이도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 그 자리를 가족의 온기로 채워갈 수 있을 거라고. 식사 후 저는 방에 들어가 남편이 제게만 남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고 평생 곁에 있어줘서 고맙소. 당신은 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주오. 아이들이 이제 당신을 지켜줄 거요. 내가 누렁이를 통해 지켜볼 테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오. 사랑하오.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수요일에 병원 예약 잡아놨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와서 김치 담가드릴게. 영진이가 약속했습니다. 엄마, 와이파이 속도 빠른 걸로 바꿔드릴게.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다음 주에 대문 경첩 교체하러 올게요. 철구도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시장 구경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미정도 말했습니다. 다들 돌아가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차가운 정적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여운이 남아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누렁이가 제 발치에 와서 머리를 부비적거렸습니다. 저는 누렁이의 목걸이에 달린 열쇠를 만져봤습니다. 누렁아,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시킨 대로 우리를 지켜준 거구나. 누렁이가 웁하고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풍경이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마치 그래, 잘 됐구먼 하는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아이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태수는 병원에 같이 갔고, 영진은 김치를 담갔고, 준호는 인터넷을 빠른 걸로 바꿔줬습니다. 철구는 대문뿐 아니라 삐거덕거리던 마루바닥도 고쳤고, 미정은 저를 모시고 시장에 가서 같이 장을 봤습니다. 한 달 후 둘째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장을 봐왔고 다 같이 요리를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와서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할머니, 누렁이 귀여워요. 손자가 누렁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손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산소에 비석 옆에 벤치 하나 놓으면 어때요? 엄마 앉아서 아버지랑 얘기하실 수 있게. 좋은 생각이네. 영진이가 동의했습니다. 나무 벤치로 하자.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추수철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여 별을 베었습니다. 태수는 낯질이 서툴러 손에 물집이 잡혔고, 준호는 허리가 아프다고 아우성이었지만 모두 웃으며 일했습니다. 철구가 의외로 일을 잘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미정도 처음엔 징그럽다며 피하던 메뚜기를 나중엔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수확한 쌀을 나누며 영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정이 드네. 돈으로 나누는 것보다. 맞아. 우리가 같이 일한 거잖아.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저녁에는 막걸리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수가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아와 방에 풀어놓은 얘기, 영진이가 첫사랑에 실패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은 얘기, 준호가 고등학교 때 몰래 오토바이를 타다 걸린 얘기. 아버지가 그때 엄청 화내셨지. 태수가 회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몰래 오토바이 타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 준호가 웃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영진이가 놀랐습니다. 응. 안전하게 타는 법을 알아야 사고 안 난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남편의 추억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잘게. 내일 일요일이니까. 나도. 영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태수가 미정을 봤습니다. 네, 다 같이 자요. 오랜만에. 미정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마치 옛날 명절 때처럼. 누렁이도 우리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누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영진이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태수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최고. 준호가 엄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면 기뻐하실 거야. 그때 누렁이가 웁하고 짧게 울었습니다. 동의한다는 듯이.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창밖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립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제 인생의 가을은 이렇게 따뜻하고 풍요롭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